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A5가 나오려면, 쓸 건 아니야. 그 조건식을 꼭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A5는 지금 뭐냐면, A4로부터 가져온다고 했을 때, A4가 뭐보다 크다면, 4보다 크다면, 그러면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A4가 4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뭐다? 요렇게 해서 나온 거다. 요거 한 줄만 딱 보여드릴게. 그래, 한 줄씩은 좀 보여주도록 하자. 자, 여기 86번 A5가 얘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면 5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n에다 4를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로 A4에 대해서 값은 그냥 5인 경우가 있겠지. 그지? 그냥 5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에서 나왔다면 4를 집어넣었으니까 10 A4를 해서 얘가 누가 됐다? 얘가 5가 됐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을 거야. 괜찮아? 그럼 어차피 지금 둘 다 똑같이 5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얘가 그대로 나오려면 그럼 이때는 이게 그대로 진행할 수 있으려면 어떤 케이스여야 돼? A4가 그 다음에 뭐보다? 4보다 크다. 요렇게 가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두 개가 나타내는 값은 똑같이 4로 같지만 얘는 안 되는 거야. 미안. 이 멍충이. 여기가 되죠. 얘가 5라고 했다면, 그러면 얘가 A4가 얼마보다? 4보다 컸을 때. 그럼 요 경우는 괜찮다. 그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때도 마찬가지 A4는 5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요 식 자체의 사용이 어디에서 되는 거냐면, A4가 얼마보다?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해서 A5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또 뭐 어디서 자꾸 이렇게 놓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여기서 그 A4가 아니면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A4가 4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때는 A4가 그대로 5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4가 4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이때 A5가 어떻게 해서 나왔단 얘기야? A5는 어떻게 나와야 돼? 3n-2니까 3 곱하기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해서 A4를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누가 나오는 거다? 5가 나오는 거다. 등식 그냥 만든 거야. 괜찮아? 이 경우에 A5를 구하려면 요렇게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해본 A5가 얼마란 얘기야? A4가 얼마란 얘기야? 이걸 계산해보니까 A4가 5다. 이렇게 나오게 돼. 괜찮아? 자, 그러면 둘 다 어차피 A4가 5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얘는 괜찮아. 왜냐면 A4가 5여야 돼. 그러면 A4가 5인 것은 4보다 크다는 걸 만족하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A4는 쓸 수 없는 A4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왜냐면 A4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해서 A5를 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걸 만족하는 A4는 5다. 즉 4보다 큰 게 나오니까 밑에 있는 식에서 얻은 A5는 쓰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역주행할 때는 꼭 이 케이스를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정주행할 땐 당연히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어. 위아래 둘 다 집어넣지 않거든. 어차피 경우 나눠서 따로따로 대입하는 거니까. 그지? 근데 역주행할 때는 꼭 요 과정을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자, 그 다음에 밑에 87번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항이 이런 조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항이, 자, 위에 있는 문제는 첫째 모든 자연수, 정수 이런 조건이 없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 87번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항이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A1이 자연수인 거, 요거 일단 챙기고 시작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얘는 AN 값에 대한 부호로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는 어떤 거냐면 AN이 뭐일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이 뭐하다? 빼기 2를 해서 이걸 AN 플러스 1로 보겠다 이거야. 그지?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AN이 뭐하면 0보다 작으면 그러면 AN에다가 뭐해서 플러스 5를 해서 얘를 AN 플러스 1로 만들겠다.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너 0보다 커? 줄여. 또 0보다, 아직도 0보다 커? 줄여. 계속 줄여. 언제까지? 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줄여. 그러다가 0보다 작아지면 너무 많이 줄였나? 다시 얼마 올려? 5만큼 올려. 요렇게 가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얼마씩 내려가고 2씩 내려가. 그리고 음수가 되면 다시 플러스 5다. 요렇게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지금 어떤 거냐면 얘는 15번째 항이 뭐가 되고 싶냐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A1의 무슨 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이거야. 그치? 그럼 잘 봐. 내가 A1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 때? A15까지 가려면 이 규칙을 몇 번 진행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총 몇 번 진행해야 돼요? 얘는 12번 14번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괜찮아? 14번 진행할 거야. 한 번 진행하면 A2. 이것도 되게 유치하게 찾는 거야. 한 번 진행하면 A2가 나오고요. 두 번 진행하면 A3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15번째 나오려면 규칙을 14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14번 진행을 해야 되는 아이고, 자, 이때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뭘 만들고 싶다? 음수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니까 첫 번째 스타트는 A1을 최소한 뭐 하고 싶은 거야? 뭐 하고 싶다? 제일 작게 만들고 싶다 요거야. 그러면 자, 보실게요. 얘가 홀짝부터 구분을 해봅시다. 자, 어떤 홀수에서 출발했어? 어떤 홀수에서 출발을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내려오고 나서 또 계속 마이너스 2 할 거지. 그치? 만약 자, 보세요. 우리는 엄청 큰 쪽에서 최대한 마이너스 1을 많이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왜냐면 뭐 하고 싶은 거니까? A1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치? 그러면 자, 자연수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1을 여기서 이렇게 끊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홀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해서 얼마가 됐다? 음수가 됐다라고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줄 거라고. 자, 여기 홀수 시작 얼마? 1에서 출발했어. 1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러면 빼기 2 했으니까 그 다음 얼마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다시 얼마 해줘야 돼? 플러스 5를 해줘야 돼. 플러스 5 하면 얼마 나와? 4다 이렇게 나올 거야. 괜찮니? 그러면 4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다시 빼기 2, 그 다음에 또 얼마?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0일 때까지도 빼기 2라고 했으니까 빼기 2 이렇게 갈 거야. 그러고 나면 다시 얼마에? 플러스 얼마? 5 해서 3이다 이렇게 바뀔 거라고. 괜찮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 나와? 또 1 나오겠지. 그죠? 얘는 몇 번씩 반복되냐면 7개씩 반복이 돼.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찾아주는 거야. 진짜로 그럼 7번 되냐? 짝수면 어떻게 돼요? 얘가 2에서 출발했다 할게요. 그럼 봐봐요. 얘가 2에서 출발해도 어차피 뭐야? 마찬가지야. 왜 마찬가지야? 여기 2가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다시 이렇게 오면 또 얼마가 나와? 2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주기가 얼마다? 7이다. 그래서 7마다 같은 쪽에서 반복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숫자, 결국 숫자 구성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는 내가 정하면 돼. 정하면 되는데 결국 숫자 구성이 1, 마이너스 1, 4, 2, 0, 마이너스 2, 3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잘 봐. A15에서 뭐가 되고 싶어? 음수가 되고 싶어. 그치? 그러면 음수가 되는 상황은 어디 있어? 여기서 음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음수 하나 있겠네요. 맞습니까? 괜찮아? 그럼 A15가 될 수 있는 값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밖에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다시 역주행했을 때 첫 번째 항이 뭐가 되는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역주행해서 첫 번째 항을 찾았을 때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얘가 15가 마이너스 2야. 그치? 얘가 뭐라면 A15라면 그러면 누구도 마이너스 2겠어요? A8도 마이너스 2다. 요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 위에 A7은 얼마였겠지? 0이었겠지. 맞아? 마이너스 2에서부터 0. 그래서 A6은 얼마? A6은 2고요. 그 다음에 A5는 4고요. 그 다음에 A 얼마니? 4. A4는 4 위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A3은 얼마? 1 A2는 얼마? 3 이렇게 됐겠지. 괜찮아? 그럼 이때 A1은 얼마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찾고 나면 이 시작을 정해줘야 돼. 얼마야? 마이너스 2가 아니겠지, 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첫째 항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얼마가 돼야 돼? 5다. 요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마지막 첫 번째 찾을 때만 조심하시면 되겠고 두 가지 케이스만 해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 값에 대한 변화, 여기 요 관계를 이해해야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에 88번. 88번은 얘는 뭐 할 게 없어요. 자, 보시면은 진짜 이거는 변별력에 들어가 있는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거시기 해. 왜냐면 얘가 A4 더하기 A5가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 값의 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뭘 먼저 정해야 되냐면 A4랑 A5의 관계가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럼 주어져 있는 관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88번은 A4가 일단 제일 간단한 건 뭐겠어? 3의 배수인 경우를 할 거야. 3의 배수인 경우. 그래서 A4가 지금 AN이 3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 경우에 A5는 얼마가 되겠죠? K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 경우에 하나 세트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줘야 돼? 또 이제 얘가 3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경우 3K 마이너스 2인 경우 요거에 맞게 똑같이 A5를 표현하시면 돼요.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어디다 집어넣으라고? 밑에다 집어넣으라고. 그지? 선생님 그러면 이게 집어넣으면 항이 무조건 자연수로 나옵니까? 자연수로 나옵니다. 왜냐면 자 요런 거 판단하시는 방법은 이거라고 했죠. 요거 분모가 지금 3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 제곱하시면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돼요? 3으로 나눴을 때 1 되죠. 맞아요? 요거 상수항만 보시면 된다 그랬죠. 상수항 제곱하면 1이니까 1에다가 5 더하면 6이야. 그래서 무조건 얘는 3의 배수가 돼. 알겠어요? 그래서 자연수 깨끗하게 나오고요.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한 값이 얼마다? 5다. 해서 K값 경우를 다 뽀개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첫 번째 항까지 반대로 역주행을 진행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해야 될 것은 요걸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항이 얼마인지 구해주신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찾아가야 돼. 역주행할 때는 항상 저기 86번처럼 뭐다? 어디서 나온 건지 꼭 찾아야 된다고 했다. 알았니? 그리고 자, 두 가지 식 중에서 계산하기 편한 식이 누굽니까? 위에 있는 식이죠? 위에 있는 식. 그래서 항상 편한 거 먼저 해놓고 끝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경우 나누시면 된다고 했어요. 알겠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편하게 나와. 다음. 자, 89번이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제대로 안 풀으면 진짜 이건 할 말 없지. 그치? 공부를 안 하겠다는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면담을 해야겠어. 면담? 면담은 누구와? 부모님과. 자. 보세요. 자, 여기 89번으로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래요. 그러면서 자, n이 an의 약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거 약수 조건을 좀 잘 들여보셔야 돼. 그래서 n 값이 an의 약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약수인 경우에는 n분의 an을 하겠다. 약수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도 첫 번째 좀 진행을 시켜 드릴게요. 뭐냐면 A6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지금 2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그러면 봐봐. 자, 이때 얘가 A5 값을 구할 건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자, 이렇게 나눌 겁니다. 뭐냐면 5가 A5의 뭐인 경우? 약수인 경우에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 있는 A6은 이 경우에 A6은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얘기지? A6은 5분의 AN, A5 요렇게 해서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A6이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A5는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고 나서 다시 뭐 해야 된다고? 지금 역주행하는 거니까 꼭 이걸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이 경우는 A5가 10이니까 5는 10의 약수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N의 5가 그 다음에 A5의 뭐가 아닌 경우 약수가 아닌 경우에 그러면 이때는 A6을 어떻게 구한다는 거냐면 3배의 A5에 더하기 1을 해서 그래서 뭐가 됐다?
그래서 얘가 2가 됐다. 이렇게 보자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A5가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1이죠? 안 됩니다. 왜냐면 모든 항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 돼. 계속 이런 거야.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문제를 푸실 때 계속 이 교고 역주행해서 되는지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꼭 해야 됩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항을 구할 때 역주행해서 경우를 만족하지 못하는 게 하나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자연수겠지. 자연수만 된다고 무조건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조심하시고 역주행할 때는 꼭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오른쪽에 90번. 이게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런 방식도 있다. 이런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다. 라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자 얘는 첫째 항이 89번은 모든 항이 자연수고 얘는 첫 번째 항이 무슨 수다? 얘가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어. 그치? 이게 자연수인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n 플러스 1이 지금 뭐다? 2분의 1 an이다. 언제? an이 뭐인 경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짝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0인 경우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0인 거 너 또 이렇게 위험하니까 2분의 an이 자연수라고 하자. 2분의 an이 자연수일 때는 그냥 쓰겠대. 그 다음에 자 an에서 빼기 1을 하고 제곱을 해. 그래서 얘가 2분의 an이 뭐가 아닌 경우? 자연수인 경우. 자연수가 아닌 경우. 이렇게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걸 가지고 A7이 뭐라고 했냐면 1이래. 그지? 자, 써봅시다. 89번 같은 경우도 역주행을 하긴 하지만 얘는 AN이 A5의 약수, N이 AN의 약수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를 뽀개기가 굉장히 불편해. 근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역주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다고. 봐봐. 이 조건식을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어쨌든 내가 누굴 가지고 AN을 가지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을 구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주인공을 이렇게 바꿔도 되지. AN이 뭐다? 2배의 AN 플러스 1이다. 대신에 언제? 얘는 2분의 AN이 뭐일 때? 자연수일 때. 그쵸? 이 경우가 판단하기 편해야 됩니다. 이게 불편하면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편할 때만 하는 거야. 그래서 89번에서는 안 하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 AN은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A1이 자연수인 상태고 여기서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뭐밖에 못 나와? 양수밖에 못 나오겠지. 그치? 제곱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얘를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에 무엇이다?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an이 뭐가 아닐 때 얘가 자연수가 아닐 때 괜찮아?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요거까지는 괜찮죠. 마이너스까지는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A7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부터 구한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A6의 값은 뭐뭐 나올 수 있고 A6의 값이 2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뭐라는 걸 만족해야 돼? 2분의 AN이 자연수다. 즉 A6이 짝수냐? 짝수네. 괜찮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자 여기 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럼 이때 A6의 값은 뭐다? A6의 값은 여기서 2가 나올 수 있겠지? 0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니다. 잠깐만. 0도 나올 수 있죠? 얘가 2분의 A 자연수가 아니니까 자연수가 아닌 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0도 괜찮지. 미안. 여기에 2도 되고 그 다음에 A6이 0인 것도 가능해.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는 빼고 요거는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진행하면 되겠죠. 한 칸만 더 해드릴게요. 그럼 A6이 2입니다. A6이 2면 여기서 가져오게 되면 얘는 4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6이 여기서 2야. 여기서 2면 그럼 얘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나와야겠네.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자, 요렇게 들어가야겠다 이건데 현재 이런 무슨 형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제곱근 형태는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이다. 그럼 얘는 뭐인 경우?
0인 경우. 근데 0인 경우는 안 돼. 왜냐면 2분의 AN이 뭐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분의 0은 뭐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수 범위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 0이 들어가게 되면 자 플러스일 때 나올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럼 여기 다시 얼마면 됩니까? 1이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 해서 뭐가 될 수 있다? 0이 될 수 있다. 그리고 2분의 AN이 자연수가 아니다. 이것도 만족하겠네. 괜찮아? 그래서 여기까지 5번째까지 구해드렸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가시면 돼요. 다음에 자 여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 n에 대해서 an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는 an에 a1의 최대값, 최소값 이걸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인 거야. 얘도 A5에 그 다음에 A6을 더했더니 그 값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주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A5의 값이 우리가 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걸 왜 A5를 이번에 안 정합니까? 라고 하면 A5의 무엇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A6이 지금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A6을 정하실 때 이렇게 정하고 가자는 얘기야. A5가 뭐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 된다면 그럼 이때 A6은 로그 얼마에? 로그 2에 그다음에 A5다. 요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A5가 1보다 작다이면 그럼 이때 A6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n에다가 5를 넣어줘야겠죠?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5에서 2 빼면 3이고 그래서 얘는 8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볼게요. 이렇게 둘이 더해서 얼마 되려면 1 되려면 A5는 얼마가 되고 1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더해서 1이 되려면 A5는 1보다 커 나같아. 그럼 얘는 0보다 커 나갔지? 둘이 더하면 얼마보다 커 나같아? 1보다 커 나갔겠네. 그래서 얘가 1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마찬가지 A5가 얼마인 거밖에? 1밖에. 그럼 여기 있는 A5는 못 쓴다는 거지. 그치? 괜찮아? A5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A5가 1이래.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A1은 실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위에 있는 경우에서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왜? 등을 잘못 붙였어? 1이 아니지 않아? 1이 아니지. 미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도 되지 않나? 잠깐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자. 잠깐만. 내정지 가버렸네. A5가 그렇지. 이 마이너스 7 이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거는 위에 있는 결과랑 밑에 있는 결과 지금 위에 있는 점화식이 2의 n-3승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점화식이 로그 2의 an이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는 an이 뭐일 때? an이 1보다 작다 할 때고 얘는 a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야. 그래서 얘는 이 식 자체가 0보다 큰 거밖에 못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A1이 1보다 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밖에 못 나와? 0보다 커 나왔다 밖에 못 나와. 그래서 여기 안 돼. 됐어요? 그래서 A5는 1이다 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건 이제 좀 할만하지 않을까? 그치? 아닌가? 506번. 506번은 이제 경우 나눌 거 첫 번장이랑 두 번장이 부호 같다. 뭐 이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3이랑 A5랑 같대요. 그래서 92번은 A3이랑 A5랑 같다. 요거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A3의 값을 K다. 요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A3이 K라고 했을 때 얘는 뭐가 나올 수 있는 거냐면 AK가 A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랑 K 값이 0보다 크다 할 때 요렇게 두 개를 나눠서 그 다음에 A4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K 제곱이다. 요렇게 표현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구분을 또 해줘야 돼. 봐봐. 이걸 처음부터 구분할 수는 없어. 근데 K 제곱이면 K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지? 근데 지금 문제에선 다시 0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랑 0보다 크다 할 때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뭐다? K가 0인 경우랑 K가 0이 아닌 경우, K가 0이 아닌 경우니까 음수인 경우 이렇게 구분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문제야. 됐지요? 그래서 A3이랑 A5랑 같다. A5까지 나타내신 다음에 A5랑 A3이랑 같습니다를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요거에 대한 93번, 94번 요것도 또 비슷한 느낌으로 주어진 문제인데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나? 됐다. 거의 다 왔다. 네 문제 남았다. 네 문제만 설명하면 돼. 네 문제 설명하고 뒤에 한 문제만 더 해주면 돼. 자 93번 진짜 이렇게까지 해준 적이 없다고. 괜찮아. 자 모든 항이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A6이 뭐가 되고 싶냐면 6이 되고 싶어요. 자 모든 항은 자연수야. 그 다음에 A6이 지금 6이 되고 싶어. 근데 점화식의 특징을 잘 보시면 AN 플러스 2라는 아이가 이게 2죠? 2 두 칸 가는 거야. 근데 얘가 AN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AN 플러스 1 요렇게 하나 주고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AN이다 요렇게도 주고 있죠. 맞아요. 뭘 가지고 구분하고 있냐? AN이 홀수인 경우 AN이 짝수인 경우 특징이 뭐냐면 자 6번 N 플러스 2번 짝을 구하는 데 있어서 AN과 AN 이것의 홀짝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맞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포인트가 될까요? 뭘로 시작해야 될까? A 6번째 장 6인 걸 가지고 있어. 근데 6번째 장을 뽑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A4가 홀수냐, 짝수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A4가 뭐인 경우? 짝수인 경우에 A4가 홀수인 경우에 요렇게 해서 경우 나눠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짝수인 경우는 A5, 그 다음에 A4, A3까지 딱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좀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를 해줄까? 더 지저분한 걸 해줄게. A4가 홀수인 경우에 자 얘가 홀수다. 근데 지저분한 케이스라서 뒤에 여러분이 또 마무리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6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홀수일 때는 얘가 누구랑 누구랑 더한 거냐면 AN이랑 AN 플러스 더해서 6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홀수를 의미하기 위해서 여기다 2K 마이너스에 이렇게 잡아줄게요.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6 나오려면 이렇게 둘이 더해서 6이 나와야 된다며. 그치? 이것도 챙겨야 돼. 왜? 이게 있어야 그 앞에 칸 A3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 나오는 아이는 7 마이너스 2K다.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무슨 수겠다? 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홀수가 나왔어. 얘도 홀수야. 그치? 자 여기서 봤을 때 보시면 홀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뭐 사실상 둘 다 되죠? 그럼 여기서 다시 A3이 뭐인 경우랑 다시 홀수인 경우랑 짝수인 경우를 나눠줘야겠다. 괜찮아? 그래서 자 여기서 A3이 무슨 수였다면 홀수였다면 이렇게 둘이 더해서 이렇게 둘이 더해서 얘가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해서 얘가 나왔다면 A3은 여기서 요걸 빼면 되겠죠. 그래서 8 마이너스 4K 안돼! 뭐 안 되죠. 짝수라서. 홀수라고 했는데 짝수가 나왔죠. 안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수라면 짝수라면 그러면 나누기 2에서 저거 나왔다는 얘기니까 14 마이너스 4K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 그냥 따라오시면 되죠. 뭐 한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A2까지 가져가고 그걸 바탕으로 A1까지 진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서 A2도 뽑고 A1도 뽑을 거야. 얘가 지금 A3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는 A2가 다시 뭐냐에 따라서 요걸 보는 거죠. 여기 이거 나오려면 얘가 뭐일 때 홀수일 때는 또 어디에서 여기 A3에서 A4에서 A3을 빼면 돼요. 그럼 6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다.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2배에서 28 마이너스 8K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누굴 구해? A1을 구해. 그러면 A1은 요거 보고 다시 경우 나누시면 되겠지. 그치? A1도 뭐일 때?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경우 뽀개서 나타내시면 됩니다. 예. 뭐 잠수나? 이거? 여기를 봤네. 미안. 네? A3은 짝수면 A2는 홀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빼줄 거야 이제. 잘못 써가지고 지금 당황했어 지금 쓰다가.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짝수, 홀짝 구분을 하는데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숫자는 홀수고 그 다음 얘는 짝수고 해서 둘이 더한 결과가 뭐가 되는 거냐면 홀수다. 요거는 괜찮은데 얘가 지금 짝수고 여기 짝수죠. 더한 결과가 짝수다. 요거는 안 된다고. 뭔 소리야? 잠깐만 놓쳤다. 잠시만. 얘가 그쵸.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아니라 문제에서 뭘 줬냐면 그걸 안 봤죠. 나 조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 짝수인 항의 개수는 몇 개라고 했냐면 한 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미 얘가 짝수인 케이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죠. 그죠? 짝수가 하나만 나와야 돼. 괜찮아? 치사하게 근데 A1은 안 줬죠? 그래서 A1은 다시 요거 가지고 여기랑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나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는 얘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나눠야겠죠? 얘는 A1을 구할 때 영향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뭐냐면 A1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다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항 구해주시면 홀수일 때는 이렇게 둘이 더해서 이거 된 거니까 또 여기서 이걸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하나를 다 해줄게요. 29 마이너스 10K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1이 짝수일 때는 나누기 2를 해서 얘가 나왔다라는 거니까 28 마이너스 8K다 이렇게 나오면 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K값 첫 번째 항에 나올 수 있는 값은 뭐뭐 있습니까? 라는 걸 찾아줘야 되는데 그걸 찾으려면 무슨 값이 필요하냐? K값이 필요하다는 거야. 다 된다고. 다 나타낼 수 있다고 이렇게. 그지? 나타낸 상태에서 그럼 이때 첫 번째 여기서 가능한 첫 번째 항은 뭐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걸 만족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0보다 크죠? 얘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돼. 얘도 0보다 커야 돼. 얘도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K값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하나씩 집어넣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다 빼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음수가 되지 않는 경우만 우리가 쓸 수 있겠다. 요렇게 해서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이 하나 구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이제 여기 이건 지금 선생님 뭐 해드린 거죠? A4가 짝 홀수인 경우 해드린 거죠? 그래서 A4가 홀수인 경우 말고 짝수인 경우는 경우가 좀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해서 마무리 지어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지요? 아이고 힘들어라. 자, 여기 94번은 앞에서 비슷한 거 했습니다. 그 비슷한 게 누구였냐면 문제 조건 보면 어떤 문제랑 비슷한지 알겠나? 여기 88번이랑 비슷한 조건이 되지요. 88번이랑. 그렇죠? 88번은 3으로 나눠서 3은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했다면 얘는 4의 배수냐 아니냐가 궁금한 거니까 A3이 뭐일 때
A3이 4의 배수일 때, 4로 나온 나머지가 1일 때, 4로 나온 나머지가 2일 때, 4로 나온 나머지가 3일 때, 이렇게 4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진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A3이 A5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조건 만족하는 케이스를 찾아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거꾸로, 어디로 가면 돼요? 첫 번째 항까지 역주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예. 모든 항의 자연수라는 조건 표시해 주시고, 모든 항이 꼭 자연수가 돼야 해. 다음, 자, 밑에, 다음에 95번이랑 96번. 야, 96번은 뭐 할 게 없다. 96번은 이제 어떻게 될지 보이죠? 그렇지 않아? A5가 얼마래? A5가 5래. 그러면서 나한테 뭘 구하래? 첫 번째 항에 될 수 있는 거 다 구하래. 그럼 그대로 그냥 역주행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왼쪽에 이 95번은 모든 항의 자연수의 수열 AN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 라고 해놓고서 얘가 자연수인 경우, 자연수가 아닌 경우, 자 이렇게 주고서 그 다음에 A4부터 A7까지 합이 4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뭘 할 거냐면 항의 기준이 로그 3의 AN이 자연수라는 것은 써줄게. 로그 3에 이랬다가 나 혼자 화요일날 멘탈 박살나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왜 무섭냐 근데? 이게 위에 있는 식은 AN이 3의 K수, K는 무슨 수? 자연수 이거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은 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 그래서 AN이 3의 K승이 아닌 경우 요렇게 해서 지금 식을 두 개로 논아주고 있지요. 맞아요? 자, 그러면 A4부터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얘가 얼마가 되고 싶은 거야? 40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겠어? 뒤에 있는 값이 주어진 경우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정주행을 합니다. 정주행을 하는데 A4가 뭐인 경우? 3의 K승인 경우, 그 다음에 A4가 3의 K승이 아닌 경우, 요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래서 얘가 뭐가 아닌 경우, 3의 K승이 아니다, 인 경우에 따라서 진행시키면 돼요. 진행시키면, 그럼 이때는 더하기, 얘가 자연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래요? 3분의 1 곱하래. 3의 K-S. 이렇게 가는 거죠, 그치? 그러면 3의 K-S. 계속 3의 거듭제곱. 이때는 어떻게 하래? 얘는 더하기 6 하래. K 플러스 6, 그 다음에 K 플러스 9, K 플러스 12. 자, 이렇게 해서 40이 되고 싶은 거야. 자, 이때 이게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얘가 언제까지 3의 거듭 제곱이 됩니까? K 값에 따라서 K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3이면 한 번만 해도 1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 다음은 얼마 되는 거야? 더하기 6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괜찮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뭘 원하는 거냐면 3의 거듭 제곱에서 시작해서 언제까지 3의 거듭 제곱이 나올 거니, 그 다음에 3의 거듭 제곱이 아닌 상태에 출발해서 언제까지 3의 거듭 제곱이 안 나올 거니, 요걸 좀 따져보겠다라는 느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거를 그냥 제일 단순하게 써봐. 여기가 왜 MK로 바뀌었니? 제일 단순하게 써서 봐봐.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걸 다 더했을 때 40이 되도록 한 M값을 구해봤는데 그 M값에 대해서 중간에 어딘가에서 뭐가 나오면 3의 거듭제곱이 나오면 그러면 경우 나눠야겠지. 안 나오면 끝인 거고. 맞아? 여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4M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3개 곱하기 3 하면 되죠? 27 해서 40이다 해보니까 M값이 얼마가 됩니까? M값이 나눠주면 13. 그러면 M값은 얼마가 돼? 4분의 얼마야? 13이다.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요 값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에서 잠깐만 숫자를 잘못 썼다. 왜 30도였니? 미안. 여기가 12 여기가 18 요렇게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4M 플러스 36이 40이다 해보면 M값이 얼마야? 1이다. 이렇게 나와. 확인! 얼마? 1! 3의 배수, 3의 거듭제곱 아니야. 7! 3의 거듭제곱 아니고 13! 3의 거듭제곱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구다? 19. 얘도 3의 거듭제곱이 아니겠죠. 그죠? m값이 1이면 얘가 1, 7,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여기가 19. 요렇게 나오게 된다 이 말이야. 되겠니? 그럼 여기가 전부 다 3의 거듭제곱이 아닐 때 요렇게 해서 다 더하면 K값이 얼마인지를 하나 정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경우를 조금씩 뽀개 가시면 된다. 요런 부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경우가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얘는 심플하게. 알겠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수능 문제 중에서 98, 99, 100 다 비슷해. 98, 99, 100 다 비슷한데 98, 99 여기는 그냥 문제에 주어진 거를 규칙대로 제일 낮은 번호까지 계속 줄여가시면 됩니다. 번호만 줄여가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98번에서 지금 A2n이 A2 곱하기 AN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있고 나 조건에서는 A2n 플러스 1이 A2 곱하기 AN 빼기 2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면 A25를 계속 줄여. 그럼 A25는 홀수번이니까 2 곱하기 A2죠. A2 곱하기 A 몇이다? n에다가 12 집어넣은 거네. 그래서 12 집어넣고 그리고 빼기 2. 그러면 그 다음 나타낼 것은 A12죠. A12는 A2 곱하기 A6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 다음에 A6을 나타내야 돼. A2 곱하기 A3.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리고 자 A3은 이걸 왜 써주고 있냐면 이 문제 핵심이 있기 때문이야. A2 곱하기 A1 그 다음에 빼기 2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끝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누굴 이야기할 수 있냐면 A2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A2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A2 곱하기 A1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1 여기까지 요거까지 볼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오늘이 잔다. 깨워주려고 한 거지. 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하시면 누구를 알 수 있냐면 A1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아이가 누구다? A2 빼기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 괜찮아? 얘가 A2 빼기 1이란 얘기지? 너 그러면 또 A2만 남겠지? 그걸 또 너 또 A2만 있겠지? 또 너 A2만 있겠지? 그래서 얘는 이것의 값이 얼마냐? A2의 값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 A2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A7을 줬는데 A7은 A2 곱하기 A 얼마죠? 3이죠? 3에다가 빼기 1 요렇게 빼기 2 요렇게 붙게 되고요. 그러면 A3은 다시 여기 있죠. 집어넣어주면 자 얘 자체가 A2에서 빼기 1이니까 A2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집어넣으면 A2 값이 여러 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여러 개 나왔을 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장치가 누구냐면 0보다 크고 A1이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 요걸 통해서 걸러야 돼. 알겠어? A1이 뭐라고? A1은 얘는 A2 분의 A2 빼기 1 요거라고 여기 집어넣어서 내가 구한 A2 값 중에서 이거 만족하는 거 고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왼쪽 오른쪽 비슷한 문제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야. 생긴 거 봐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하나는 가형 하나는 나형. 그 다음에 자 뒤에 얘는 계속해서 묶어내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 묶어내기를 100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100번 보여드리고 나면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점화식 문제들은 그냥 경우 나눠서 대입하는 문제 3개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점화식 문제에서 107번 문제 X 107번 문제 X
하나의 탑은 잠깐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러고 나면 뒤쪽에 이제 어려운 것은 빈칸 채우기 중에서 하나 116번 정도 해드리면 되고, 119번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119번에 오타가 있는데, 그 오타가 누구냐면 그 지수에 119번 끝자락에 119번에 지수에 2의 x 세제곱 플러스 2n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요거 x 제곱 플러스 2n이에요. x 제곱 플러스 2n. 혹시 까먹을까봐 일단 오타 먼저 수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 이번에 시험 보면 오타가, 숙제 보면 오타가. 여기 그 128번에 542번 128번에 누구냐면 2번 문제 정답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2번 문제가 답지에 i부터 시작해서 곱하는 걸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아니네. 제대로 돼 있네. 그죠? 2번 문제가 i 플러스 1부터 i 플러스 2까지. 이거 맞고, 그다음 마지막 거, 디귿번. 다도 수정돼 있네. 그러네. 예, 잘 고쳐져 있네요. 예, 이미 수정해서 줬구만. 누가? 내가. 네, 그러면 여기 점화식 쪽 정리를 좀만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질문을 풀도록 하지요.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묶어내기 하나만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점화식 정리합시다. 40분 말렸는데 내가 사실 점화식 이렇게 다 설명해줄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너네가 숙제할 때 너무 힘들까봐. 그래서 제발 숙제 열심히 해. 숙제가 아니야,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잘하게 된다? 아니거든. 이게 정돈해서 따져야 돼. 이걸 마구잡이로 풀이 배터같이 쓴 애들 다 틀려. 자기가 무슨 케이스에서 나온 건지도 못 찾아가지고 다 틀려. 그러니까 좀 정돈해서, 쌤이 옆으로 써주는 것처럼 정돈해서 하나씩 따져가셔야 돼요. 100번 하고 잠시 화장실 갔다 올 시간 잠깐만 드리고, 그리고 점화식 정리와 함께 그 다음에 오늘의 질문을 풀게요. 514번 100번이죠. 얘랑 오른쪽에 있는 문제랑 매우 유사해. 그래서 요거를 100번은 그냥 AN만 가지고 하는 거고, 101번은 AN과 BN을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101번 같은 경우 미리 하나 이야기해드리면, 101번은 AEN에다가 AEN 플러스 1을 더하면 그럼 걔가 2배의 BN에다가 더하기 1이다. 요렇게 표현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다와 라를 정리해보면 BEN 더하기 BEN 플러스 1이 EAN 더하기 1이다. 요렇게 만들어지게 돼. 괜찮아?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정리를 좀 해주시라는 부분이 번호를 줄여가면서 정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 101번 문제고, 그 번호를 줄여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지금 왼쪽에 있는 문제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얘가 AN 그 다음에 빼기 1이다. 요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EN 플러스 1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EAN에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뭘 줬냐면 A22 1일 때 시그마 N은 1부터 63까지 AN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짝수랑 홀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둘을 더해보게 되면 AEN에다가 더하기 A의 EN 플러스 1. 자, 얘가 뭐가 된다는 거냐면 3AN이 된다는 얘기야. 뒤에 상수항이 붙든 말든 아무짝에 관심이 없어. 그냥 우리는 이 연속하는 두 개, 요거 짝수 홀수 더했을 때 걔가 3배 AN이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게 중요해. 알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지. A1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63까지니까 2n 플러스 1이 63이 되려면 얼마 들어가면 되죠? 31 요렇게 들어가면 되죠. 여기까지에 a 2n 더하기 a에 2n 플러스 1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괜찮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62번째, 63번째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괜찮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면 A1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31까지 번호를 줄여간다는 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짝수홀수의 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좁히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3AN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이 짓거리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A1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 뒤에 있는 요 시그마 정리하실 때는 3 곱하기 A1 하나 뜯어주시고 괜찮아? 그러면 또 다시 시그마 N은 얼마부터? 1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어디까지? 15까지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또 A2N에다가 A2N 플러스 1 이렇게 주면 얘랑 같은 값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다시 또 누구로? 3AN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 얘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겠다? 이거를 요렇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되나요? 나만 되나요? 계속 줄이시면 됩니다. 4A1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9로 묶어서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1부터 15까지 AN을 뺄 거야. 그럼 얘는 다시 또 A1 하나 빼주고 시그마 N은 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냥 써놓고 할까요? 아니 15까지니까 빼놓고 나면 그럼 얘는 8, 7까지 A에 2N 이거 하나 안 썼더니 또 그새 한 줄 차이로 또 못 알아먹는 표현이네. 분위기네. 이렇게 써주면 이게 누구랑 같다고요? 얘가 3AN과 같다고요. 계속 줄이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결국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누구? A1이 남을 거야. 그래서 그 A1이 얼마인지 구하라고 누구를 준 거예요? 이거 준 거야. 얘를 이용해서 A1이 얼마인지를 구해내야 해. 아시겠습니까? 됐나?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여기까지를 선생님이 힌트 드린 거 가지고 먼저 풀어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누구냐 102번 그 다음에 103, 104 여기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제 대충 정리가 된단 말이야. 힌트를 좀 드리자면 AN 같은 경우는 10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주어진 박스 안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인수분해 하게 되면 식이 AN 값이 두 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얘 모든 항이 정수여야 돼요. 정수인데 AN 값이 얘가 만약 예를 들어서 4분의 1 뭐 AN이다 AN-다 이렇게 AN-1은 그렇고 N이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럼 모든 항이 정수가 되려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구분해야 돼? 얘는 4의 배수다라는 걸 표현을 해줘야겠지 그지? 괜찮아? 예, 그래서 요것도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거 인수분해만 해보시면 그러면 경우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제가 이야기한 게 뭐 때문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만약에 또는 그 다음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모든 항이 정수다라고 했으면 봐봐 여기 잘 들어야 돼. 얘가 이게 지금 AN이 이거이거나 또는 이거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 들어야 된다고 이거 모른다고 니네 이거 들어. 자, 야 n이 4k 때 a에 4k 이거 식 뭐로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그래서 얘기하는 거라고 들으라고. 둘 다 해야 돼. 알겠어? 둘 다. 4k는 k도 낼 수 있고 또는 뭐다? 마이너스 8k 플러스 이것도 될 수 있어서 이 경우는 두 개 다 경우 따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시라고. 됐니? 이거 월요일 밤까지 묵혀놓으면 당연히 니네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 니네 머리를 믿으면 안 돼. 나는 니네 머리가 겁나 불안한데 본인의 머리를 믿으시면 그러면 진짜 시험 점수 나락이야. 그럴 거면 편하게 공부하는 게 낫지. 그죠?
자, 103번은 그래서 an 플러스 1이 등차,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이거나 공비가 2인 등비다.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A1이랑 A3이랑 무엇하다? 같다라고 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등비를 2번 쓸지, 등차를 2번 쓸지, 또는 등차 쓰고 등비 쓸지, 등비 쓰고 등차 쓸지 해서 경우는 4가지밖에 없어. 알겠니? 그래서 이 경우에 A1이랑 A3이랑 같다를 만족할 수 있는 값을 먼저 찾아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A4 값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104번도 똑같아요. 그래서 양수 K라는 거 잘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얘가 좀 귀찮은 게 뭐냐면 이게 역주행을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정주행을 해도 괜찮은데 얘가 지금 A1을 K라고 문제에서 정해줬어요. 그죠? A1을 K라고 정해주고 그 다음에 K가 양수라는 것도 정해줬고 그 다음에 A2랑 A3의 곱이 뭐라는 것도 음수라는 것도 정해줬어. 그래서 앞쪽에 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A1을 K라 두신 상태에서 정주행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자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A5가 몇 가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가지가 나와. 알겠어? 12가지 중에서 A5가 0이 될 수 있는 양수 K 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골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12가지, 최대 몇 가지까지? 19개까지는 노가다 시킨다고. 알겠어? 이거 평가원 문제야. 알았니? 그래서 얘는 여기 12가지까지 천천히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12가지나 생길까요? 라고 보시면 되게 뻔해요. 원래는 봐봐 A1에서부터 시작해서 A5까지 갈 때 규칙을 몇 번 진행해야 돼? 4번 진행해야 되지, 그치? 근데 그 4번 진행하는 동안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거나 마이너스 3분의 2K를 하거나 아니면 곱하기 마이너스 K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면 원래는 16가지가 나와야 돼, 알겠어? 근데 그 16가지 중에서 A2랑 A3의 부호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달라야 하기 때문에 A2와 A3의 부호가 같게 나오는 경우는 빼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부호 다 따지면서 가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K 값을 구해보시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조건들 중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넘어가서 어디냐면 108번 하노이 탑이죠. 하노이 탑은 조건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옆으로만 옮길 수 있는지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바로 옆으로만 옮길 수 있는 케이스는 내가 첫 번째 an 플러스 1을 옮기겠다 라고 하면 여기에 몇 장이 있다는 거냐면 n 플러스 1 장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 결국 이 하노이 탑은 다른 걸 따지지 않아. 제일 밑에 있는 원파 석판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그게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an 플러스 1을 구할 때 무조건 n과 그 다음에 몇 장? 제일 밑에 있는 제일 큰 거 한 장 이거 옮기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알겠어? 그래서 봐 여기 위쪽에 n개의 석판이 있는데 얘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번의 원판을 한 막대기에서 바로 옆에 막대기로만 옮길 수 있대. 그지?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가져가려면 한 번 옮기고 한 번 옮겨야겠지. 그지? 근데 굉장히 귀찮은 거야. 뭐냐면 자 얘를 여기다가 옮겨 놓으려면 이걸 어디로 보내놔야 돼? 여기로 보내놔야 돼. 맞아?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보내려면 한 번에 못 보내죠. 맞습니까? 한 번에 못 보내기 때문에 한 번 여기로 옮겨 놓고 다시 어디로? 여기로 옮겨야겠지. 그치? 옮겨 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옮겨야 돼? 이걸 하나 옮겨야 돼. 괜찮아? 혹성탈출한 영화 봤습니까? 거기서 이 아이가 그 침팬지가 지능 개발이 제대로 됐는가를 판단하는 게 4장짜리 하노이 탑을 최단거리로 옮길 수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죠? 이렇게 옮겨요. 됐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애를 다시 어디로 옮길 거야? 이쪽으로 옮길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어디다 옮겨놨어? 이거를 여기다가 옮겨놓은 상태잖아? 이렇게 해서. 괜찮아? 점화식의 좋은 점이 이런 거라고. 얘가 몇 번, 몇 가지인지 안 따진다고. 그냥 AN으로 퉁 치면 된다고. 네가 100번째든 1000번째든 관심이 없다고. 그래봤자 AN이라고. 거기서 한 번만 더 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N장을 옮기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데요? 를 따지면 멍청이. 옮겨 해서 이렇게 AN 옮긴 거라고. N 플러스 1장 옮길 거고 맨 마지막 거 뺀 N장을 옮길 거라고. 여기까지 한 거라고. 됐어요? 한 장을 옮겨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놨죠.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여기에 노란색 쌓여있으면 못 옮긴다고. 알겠어? 제일 큰 거가 무조건 제일 밑에 들어가야 된다고. 작은 거 위에다 큰 걸 쌓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걸 다시 뭐 해야 되냐면 다시 이쪽으로 가고 얘를 비워놔야 돼. 근데 비우려고 했는데 다시 빨간 거 위에 얘가 쌓여있잖아. 그지? 그럼 안 된다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이쪽으로 보내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다시 AN 더하기 AN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면 제일 바닥에 있는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얘만 여기에 쌓여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다시 어디 있는 걸? 여기 있는 걸 다시 끌고 와야겠지. 맞아? 이렇게 되는 게 점화식이야. 가장 기본 형태의 하노이 탑은 바로 옆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옮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뭐 이렇게 AN 이렇게 있다고 보면 얘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A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죠.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AN 비워놓고 한번,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게 여기가 아니고 이걸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게 AN 한 다음에 또 한 번,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옮기게 돼.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바로 옆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게 없을 때고, 바로 옆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 했을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AN을 가져오셔야겠죠.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마무리해 보시라고. 알겠어? 규칙이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네, 109번은 그냥 짝대기 그려서 3번 규칙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게 111번이 제가 지난번에 뭘로 해드린 거냐면 저쪽 왼쪽 자리에다가 그 바둑돌 놓는 걸로 얘기한 게 있죠. 흰 돌 다음에 바로 흰 돌 놓을 수 없다. 검은 돌 다음에는 흰 돌 바둑돌 뭐 검은 돌 놓을 수 있다. 이거랑 마찬가지야. 얘가 지금 한 칸을 놓을 때는 하나짜리를 세로로 남는 것밖에 안 되지만, 근데 두 칸을 진행시킬 때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짜리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럼 시작할 때 한 개를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럼 여기도 이렇게 무조건 놔야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했을 때가 AN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괜찮아? 네, 복습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점화식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거고요. 요 점화식은 그냥 노가다 하는 문제였지요. 그리고 뒤로 쪽쪽쪽 넘어가서 네, 116번을 요거 방학 때도 제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이거 계속 제가 풀어드린 문제라 요번에는 숙제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숙제로 대신 점화식을 다 풀어드렸으니까, 그 어려운 점화식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요거는 직접 풀어오시고요. 117번도 앞에서 해본 적 있는 문제죠. 요거 저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앞에 거 좀 찾아보지 마시고 잔문을 쓰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좀 해결하세요. 알겠습니까? 직접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18번 점화식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우리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냐면 일일이 구해서 찾겠다는 게 아니라, 자, 문제에서 준 조건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거예요. 뭐냐면 얘는 QN에 대한 좌표를 찾고 싶은 거야. QN. 자, QN과 QN 플러스에 대해서 PN이 무게중심이 되도록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QN의 좌표를 XN이라 주고 그 다음에 YN 요렇게 놔줍니다. 그러면 QN 플러스 1은 뭐가 돼요? XN 플러스 1이고 Y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QN 플러스 2다 라고 주면 XN 플러스 2, YN 플러스 2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식을 세우시면 돼. 알겠어?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QN과 QN 플러스와 QN 플러스 2의 무게중심이 되도록 누가? PN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거 3개 더해서 나누기 3 한 개 누가 된다? PN의 X좌표. 그 다음에 요거 3개 더해서 나누기 3 한 개 누가 된다? PN의 Y좌표가 된다.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힌트에는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얘가 4N입니다. 자, 이 수열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죠? 얘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다? 이게 봐봐, 이런 머리라고. 화요일에 배운 거 3일 뒤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제발 오늘 설명한 거 월요일까지는 묵혀놓지 마. 그러면 대학도 내후년에 간다고. 내후년에. 알겠어? 한 칸 건너뛰고 뭐 된다고? 등차 된다고. 한 칸 건너뛰고 등차. 한 칸 건너뛰고 등차. 말해줘도 못 알아먹으면 도대체 시험에서 이걸 봤으면 니들이 풀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냥 버려야 된다. 알았니? 그럼 지금 공부하는 거 아무 쪽에 쓸모가 없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라고. 알겠어? 알려주는 건 좀 기억하라고. 제발 노력이 필요해. 너네가 하는 건 그냥 문제를 그냥 끄적거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공부를 한다는 건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공부야. 근데 주변에 있는 애들이 딱 애매한 순간이 있죠. 주변 애들이 보면 수학 그런 거 별로 안 외우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그냥 들으면 외워지니까 따로 외우는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근데 들어서 외워지지 않는 애들은 내용을 외워야 된다고. 곱셈공식 외우듯이. 고등학교 들어서 처음 한 게 뭐예요? 곱셈공식 죽어라 외운 거죠. 왜 했죠? 고등학교 수학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최소한의 암기는 해야 된다. 그걸 열심히 가르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지. 그래서 니네가 뭘 제일 싫어해? 곱셈공식 그때 외울 때 그거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야. 아니 수학인데 외워야 된다고? 인지 부족하고 그죠? 중학교 수학은 암기 과목이니까. 알겠어? 외우라고. 어떻게 푸는지 알려달라? 나가. 자, 119번. 119번은, 자, 이 그래프가 만나도록 하는 이거의 무슨 값을 구해라? m의 최소값을 an이라 하자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달리 푸는 방식이 없고요. 그래서 얘는 2의 x제곱 플러스 2n승. 그 다음에 요거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mx. 만날 거니까 지수 방정식 풀면 x제곱 플러스 2n. 얘가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mx랑 같다. 이걸 푸는 거야. 그래서 만나도록 하는 m의 최소값을 뭐라 한 거냐면, 자, 이거인 x가 뭐하네? 존재하도록 하는 무엇의 m의 최소값을 an이라 하자.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문자 확인합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n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자, 얘는 뭘 해줘야 하는 거냐면,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식을 세워주신 다음에 그걸 m에 대한 부등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부등식에서 이 m의 최소값을 깔끔하게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나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도 몇 번째까지 내렸냐면 20번째까지 나열을 하였다. 왜냐면 am 플러스 1이 am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a1부터 a20까지 나열을 해 주셔야 하여요. 알겠습니까? 뭐 안 할 거겠다 하면 뭐 그냥 틀리는 거죠, 한 문제. 됐니? 다 알려주고 풀러가잖아. 안 알려. 그럼 이때 시험 볼 때는 애들이 이걸 알고 풀었을까? 아니야. 그냥 뚝 떨어듯이 낸다고. 내면 니들이 노가다에서 풀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알려주면 좀 직접 한번 해봐.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바둑돌 문제 여기 121번에 있지요. 바둑돌은 지난번에 알려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0번도 이거 점화식으로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사람들. 자, 몇 쌍의 부부가 있냐면 n쌍의 부부가 있어요. n쌍의 부부가 약수하는 걸 na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a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얘는 n 플러스 1 쌍이잖아. 맞아? 그럼 얘네가 서로 다 악수를 하려면 이 추가된 한 쌍이 몇 번 악수하는지만 세보면 되겠네. 맞습니까? 맞아요. 모든 사람이랑 악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한 쌍의 부부 중에서 남편이 해야 되는 악수는 몇 번이야? 몇 번? 2n번이겠죠. 네. 자,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등식 빈칸 채우기 중에서 하나만 딱 할 겁니다. 하나만 할 건데 어려운 걸 할 거예요. 어디를 할 거냐면 두 개는 해야겠다. 그래도 어디를 할 것이냐 하면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137번을 할 겁니다. 137번 하나랑 그 다음에 배수 관계는 뭐 별게 없어서 하나는 해줄게요. 137번 하나랑 그 다음에 139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풀게요. 자, 137번은 설명을 뽀개서 할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여러분 수학적 귀납법이 뭐였냐면 최소의 자연수를 성립한다는 것은 확인하는데 그 확인하는 과정은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었죠. 좌변, 우변 비교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맞는지 틀린지 따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따지지 않고 그냥 믿는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시그마가 없는 경우에는 등식의 양변에 n 플러스 1일 때 모양, k 플러스 1일 때 모양이 되도록 같은 걸 더하거나 또는 곱하거나 해서 모양 식변형을 해가는 게 그게 수학적 귀납법의 본질이죠. 근데 시그마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고 n이 등식에다 식 변형을 하지 않고 그냥 좌변에다가 n 플러스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n 플러스를 k 플러스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식을 다시 정리해서 뭘 만드냐면 k번째일 때에 n이 k일 때 모양을 만들어 간다 이건데 자 다들 뭔 말인지 모를 거야. 그래서 137번을 써서 풀면서 보여줄게요. 얘가 지금 n이 k가 1일 때부터 시작해서 n일 때까지라고 돼 있고 얘가 k분의 그리고 분자에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승 곱하기 그 다음에 nck다 라고 해서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k분의 1이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게 지금 문제에서 모든 자연수라고 했지. 모든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누구인 거냐면 1인 거야. 그래서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얘는 좌변과 우변을 각각 구한 다음에 비교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좌변에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1 그러면 k에다가도 1만 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좌변의 값은 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0승에 곱하기 1 C1이다 라고 해서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의 값은 1부터 1까지니까 1분의 1 해서 1이다. 자 요렇게야. 수학적 귀납법은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 따지는 게 아니야.
이미 맞는 거야. 이미 맞는 거고 수학적 기납법의 목적은 뭐냐면 이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된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따지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야. 자, 두 번째로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다라고 했지, 그치? 가정했다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m까지, 그 다음에 k분의 마이너스 1에 k-1승 곱하기 m ck다 했을 때 이것이 누구랑 같다? k는 1부터 m까지 k분의 1과 같다. 자, 적어도 이 부분은 무엇이다? 맞는 걸로 믿어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가정하면 이것이고, 그래서 이때 바로 뭘 써보는 거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그마가 없을 때는 등식의 양변에 무엇을 더하면 또는 등식의 양변에 무엇을 곱하면 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죠. 그리고 그 양변에 어떤 변형을 가해야 하는가가 일단 우리한테 빈칸 포인트가 되는 건데, 시그마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잘 안 가져가. 그냥 어떻게 하냐면 k는 1부터 시작해서 m 플러스 1을 그냥 써요. 쓰면 그러면 이 시그마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냐면 1부터 m까지랑 그 다음에 k에다가 m 플러스 1 집어넣은 걸 뜯어내놓고 그걸 정리해서 우변에다가 m 플러스 1 집어넣은 모양으로 정리가 되네요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그마가 붙어있는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근데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왜 풀어드리냐면 그때도 얘기했죠. 여기 m인데 여기 m이 들어가 있어. 이건 어려워. 알겠어? 이게 왜 그러냐면 m에다가 m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럼 여기가 얘만 바뀌는 게 아니죠. 그죠?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k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승에 곱하기 m 플러스 1 ck다. 요렇게 여기까지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야. 괜찮아? 자, 근데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무조건 이용해야 되는 건 얘를 갖다가 어떻게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시그마에서 이 모양을 꼭 만들어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일반항도 건드려야 되고 이 시그마의 범위도 건드려야 되는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왜 이런 걸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흐름으로 가는 건지를 못 따라가면,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가면 그냥 진짜로 자, 이런 문제야. 너희가 느끼는 수학적 기납법은 이거지. 자, 여기에 뭐 들어있게? 이거야. 아무런 말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만 보고서 뭐 들어있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죠. 빈칸 채우기 어려운 애들이 보통 이렇게 어려워한다고. 얘네들한테는 완전 이게 그 외계어 수준으로 어려워해. 근데 이거는 지금 너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빈칸 채우기 어렵다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따라가야 돼. 알려주잖아. 그래서 얘는 이런 게 어려운 유형인 거고, 그래서 이 시그마를 통해서 무조건 요 모양을 만들어야 돼. 이때 우리가 여기랑 여기를 한 번에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건드리고 여기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여기를 건드리고 이걸 건드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정해야 됩니까?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에서 무조건 줘요. 알겠어? 니네가 못한다고. 알았니? 나는 해줬지만 니네 못해.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위에서부터 한 6번째 줄 정도에 보면은 요 시그마가 써 있죠. 그죠? 시그마가 써 있고 그 밑에 줄로 가보면 어디가 변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 어디가 변했어? 그 밑에 줄에서 얘가 변했죠. 맞아요? 보여? 이게 안 보이면 나보다 눈이 더 안 좋은 거지. K분의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승이고 그 다음에 뒤에가 M 플러스 1 CK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얘기야? K 자리에 M 플러스 1 집어넣는 걸 뒤에다 따로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걸 알고 가는 자, 모르고 가는 자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이걸 알고 푸는 사람들은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부담 자체가 없어. 알겠어? 나중에 논술할 때 논술에서 자주 물어봐. 논술에서 특히나 이 논리적인 구조 따지는 거라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K에다가 M 플러스 1 집어넣으면 M 그 다음에 곱하기 M 플러스 1 C M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맞나요? 그냥 대입한 겁니다. 어디에다가? K에다가 M 플러스 1 대입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 얘가 지금 가에 들어갈 빈칸이 그럼 뭐겠죠? 얘겠죠. 얘는 그냥 1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됐니? 이런 거 물어본다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자, 이제 시그마, 이거 봐봐. 이걸 쓰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정리가 끝났어. 그럼 그 다음에 어딜 건드리겠어? 이걸 바꿔줘야겠지. 그지? 이걸 바꿔줄 때 니들한테 뭘로 바꾸라고 해? 고1 때의 조합의 수의 성질을 배웠고, 그 다음에 외우라고 하지만 애들은 죽어라고 외우지 않죠? 괜찮아요. 설마 너네 수능 때 확통 보니? 와, 그럼 안 괜찮은데. M 플러스 1씩 K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M, C, K. 내가 외워서 쓰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너네 그 교재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얘가, 잠깐만. M 플러스 1, C, K다. 요거니까. 그럼 얘는 M, C, K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M, 그 다음에 C, K 마이너스 1. 요렇게 조합의 수의 성질로 뜯을 수 있게 돼요. 뭐 이거를 배우신 분들은 쓰면 되고, 그러니까 안 배운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안 배운 사람이 없어요. 고1 때 나오는 조합의 수 성질이야. 고1 때 이렇게 배웠죠? 자, 교실에 있는 30명 중에서 선생님을 포함해서 10명을 뽑는 경우와 선생님을 포함하지 않고 10명을 뽑는 경우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그러면 30C 9랑, 그 다음에, 29C 9랑, 29C 12요. 그렇지? 그거 두 개 더하면 30명 중에 10명 뽑는 모든 경우겠네? 라고 해서 배운다고. 그죠? 예, 괜찮아요.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3, 4일 전에 배운 것도 기억 못하는데 1년 전 거 어떻게 알아? 근데 이런 게 있었다고. 알겠어? 자, 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것까지 써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 뒤에 이제 요거 하나 써줄게요. 그럼 얘가 m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m승이다. 요렇게 나와 있게 될 겁니다. 괜찮아? 그럼 봐봐. 자, 우리가 필요한 게 누구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지 이걸 쓰는 거야. 왜냐하면 가정은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믿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필요한 모양이 누구다? 이거가 필요한 거야. 그지? 그럼 나머지 뭐 여기서 뜯겠지, 당연히. 이걸 알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M까지. 그 다음에 K분의 분자가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승 곱하기 M, C, K다. 자, 이렇게 붙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뜯어요. 그럼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M까지. 그 다음에 K분의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승 곱하기. 그 다음에 뭐가 붙느냐? M, C, K 마이너스 1. 요거고. 그 다음에 뒤에 M 플러스 1. 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m승 요렇게 뜯어질 수 있겠다 요겁니다. 또는 이걸 그냥 조합의 수 형태로 바로 바꾸기도 해요. 팩토리얼 써서.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얘는 이걸 먼저 뜯지 않았네요가 아니에요. 자, 요런 게 이제 빈칸 채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야. 봐봐. 목적이 분명하다고 그랬지. 무조건 뭘 정리하고 싶다고? 이 모양을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을 때 내가 필요했던 이 모양을 이제 뭘로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거란 말이야. 그지? 이런 과정을 한 줄 비워주는 거라고. 알겠어? 해설 전체 중에서 요 한 줄을 건너뛴 거야. 괜찮아? 그러고 나서 이걸 바꿔보면 얘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얘랑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i가 뭐가 되고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m까지 k 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됐니?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면 빈칸을 못 채우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자, 그러면 그 밑에서 원하는 모양을 봤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 뒤에 게 시그마가 하나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이게 시그마 범위가 m 플러스 1로 바뀌었는데, 이게 m 플러스 1로 바뀔 수 있습니까? 하면, 여기다가 k에 뭐 집어넣었을 때, m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모양이 이거다라고 봐도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여기를 m 플러스 1로 주고 그 다음에 k분의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승 곱하기 m, c, k 마이너스 1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너네한테 이 조합의 수를 이제 뭘로? 팩토리얼로 표현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괜찮니?
이게 어렸을 때 또 이런 거 배워봤을라나 모르겠네. 이거 뭐 됩니까? 겁내 간단해. 조합의 수의 구조는, 와, 이걸 또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고? 지저스. 괜찮아. 알려줄게. 봐봐. 잘라. 분자야. 누가? 앞에 게 분자야. 알겠어? 오늘 이유를 모르면 니네 책임인 거야, 이제. 알겠어? 이거보다 쉽게 알려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분모에 R 팩토리얼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네 둘이 뺀 게 여기에 들어가. 이게 조합의 수의 구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그러면 이거 모르면 이거 어떻게 바꿔요? 똑같아. 잘 들어. 여기가 중요한 거니까. 앞에 뭐가 붙던 간에 어차피 니네 확통시험 보는 세대잖아. 이항분포 증명할 때, 평균분사 증명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자, 이거 잘라서 분모에 뭐가 있어? K 팩토리얼이 있고 분자에 N 팩토리얼이 있어. 알겠어? 이거 조합에서 앞에 뭐가 곱해져 있던 똑같아. 바꾸는 방식은 다 똑같아. C라고 놓고 그 다음에 자 분모의 K 팩토리얼인데 여기에 K가 곱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조작을 한다면 뭐 했겠어요? 약분했겠죠. 맞아요? K 곱하기 K 팩토리얼 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자 K 팩토리얼에다가 K를 약분시킨 거야. 그럼 뭐 남았겠어? K-1 팩토리얼 남았겠지. 그치?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건 니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K-1 팩토리얼이야. 됐어요. 여기서 자, 이때 조합의 수의 그 형태를 변형할 때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에 뺀 건 절대 안 바뀌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N-K는 항상 유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냐면 뒤에 게 K-를 바뀌었잖아. 그치? 그래도 여전히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뭐가 나와야 돼? N-K가 나와야 돼. 오케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빼기 1 했어? 그럼 얘도 빼기 1 하면 돼. 더하기 1 했어? 얘도 더하기 1 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N-1 요렇게 붙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잘 봐. 이제 분모는 약분을 했는데 분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터진 거잖아. 그치? 그럼 뭐 해줘야 돼? 남는 거 빼줘야 돼. 그 남는 게 뭐야? 앞에 N이야. N 팩토리얼이었는데 N-1 팩토리얼만 썼으니까 N이 남겠죠. 맞아요? 이거 그렇게 기억하기도 겁나 쉬워. 그러니까 약분만 하나 하면 돼. 하나 약분만 할 줄 알면 돼. K는 N으로 바뀌어. N은 K로 바뀌어. 무조건이야. 봐봐. 이렇게 된다고. 여기에 여러분한테 이런 걸 써볼까요? N 플러스 1 곱하기 N CR이다. 이렇게. 이렇게 줘도 마찬가지야. 잘라. 분모야. 그럼 얘가 콤비네이션 기준으로 해서 분자가 뭐가 되는 거지? N 플러스 1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쓰면 끝이라고. 끝이야. 왜? 뒤에 거 뭘로 바뀌어? 뒤에 거 R 플러스 1로 바뀌어.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N 플러스 1이야? 그럼 뭘로 바뀌어? R 플러스 1로 바뀌어. 다 이래. 알겠어? 조합의 성질이 이렇다고. 니네 이거 고1 때 배웠을 거 아니야. 배웠는데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알았니? 당연히 구조 맞추는 거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나는 지금 고3 애들 1학년 때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애들이 좀 싫어하지만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봐봐. 여기 나와 있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이거 구조 쓰는 거 얘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뭐 이게 조합의 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했고요. N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자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알고 있으면 사실상 좀 빨리 갈 수 있는 거지. 그치? 이게 뭘 정리하고 싶은 거냐면 볼까? 뭘 알고 있다는 건데 M, C, K-인데 자르라고 했지. 그치? 분모에 K-1 팩토리얼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K를 곱했대요. 그럼 어떻게 바뀌겠어요? K 팩토리얼로 바뀌겠죠. 그죠? 이거 쓰고 나면 끝이라고. 그럼 M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1 했으니까 여기도 더하기 1 M 플러스 1 이렇게 붙이면 되겠고 원래 여기 K를 뭘로 바꿔?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꾸면 끝이야. 알겠어? 몰라도 돼. 지금 뭐 너네 이거 뭐 외우라 이런 거 아니니까 어차피 지금 모르고 있었으면은 지금 들어도 몰라. 근데 여기 빈칸 채우기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려주려고 이해한 거예요. 마이너스 1에 K-1승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M 팩토리얼 그 다음에 뭐가 여기가 K가 있고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K 플러스 1
팩토리얼에 곱하기 k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 이거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얘는. 여기다가 이항 정리까지 필요하단 말이야 얘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m까지 k분의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m 플러스 1까지 라고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야. 얘랑 얘랑 곱해줘서 여기가 k 팩토리얼 이렇게 돼. 조합의 수의 변형은 항상 여기서부터 어디든지 간에 하나를 건드리면 무조건 여기를 통해서 가는 거야. 그럼 얘가 m 플러스 1 마이너스 k 팩토리얼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있으니까 분자에는 m 플러스 1 팩토리얼이 필요하다. 네, 그럼 원래 m 팩토리얼에서 여기다 m 플러스 1을 곱하는 게 필요하고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상태에서 그 밑에 줄로 넘어가려면 요거 그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이항 정리가 좀 필요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거기는 다루지 않겠다 해서 그냥 뭐라고 했냐면 k는 1부터 m까지 k분의 1에다가 더하기 이게 뭐가 된다? m 플러스 1 분의 1이 된다. 요렇게 그냥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되죠? 시그마 k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그 다음에 k분의 1이다. 요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결론을 쫙 연결시켜서 보면 여기 있는 이 아이 n에다가 k에다가 m 플러스 1 대입했을 때 n에다가 m 플러스 1 대입했을 때 결국 정리해봤던 얘가 누구랑 같더라? 얘랑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그냥 대입해서 얻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어? 대입이 아니라 저기 있는 식을 변형해서 이 모양을 m 플러스 1일 때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수학적 기납법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시그마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는 흐름을 좀 알아야겠지. 시그마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먼저 시그마에다가 대입을 한 다음에 이 시그마를 뜯어서 m 때 모양으로 만들어내서 걔는 이렇게 치우고 남은 부분을 처리하겠다. 요런 느낌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아? 이 문제가 여기 수학적 기납법 중에 제일 어려운 거야. 제일 어려운 거라서 하나 해준 거야.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적 기납법이 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이 있고, 그 다음에 등식 중에서 시그마가 붙어 있는 케이스가 있고, 배수 관계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시그마가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일반항에도 n이 들어가 있으면 좀 어렵다고 했고, 그게 요 유형이야. 알겠어? 근데 요게 지금 언제적 문제냐면, 2020년이죠. 5년이나 됐네. 그죠? 네,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 관계 보여주는 거 하나만 합시다. 139번이요. 자, 얘가 지금 9의 배수임을 증명하고 싶대요. 그래서 빈칸 채우는 것 때문에 보통 배수임을 증명해서 F를 굳이 쓰진 않거든. 그냥 써도 되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F라는 기호를 써서 주고 있어서 그래서 좀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fn이 4의 n승 마이너스 3n 플러스 8이다 했을 때 얘가 지금 뭐의 배수라는 거냐면 9의 배수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이 아이가 9의 배수라는 의미로 9 곱하기 p다 요렇게 표현해서 쓰긴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 fn이 9의 배수인 거를 이용하세요 라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f의 n 플러스 1 그럼 우리가 원하는 수학적 기납법은 fn이 9의 배수라 가정했을 때 fn 플러스 1도 9의 배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는 여기에 4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 곱하기 n 플러스 1승 더하기 8이다 라는 모양에서 누구를 이용할 거냐면 요걸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모양이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식을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여기는 4의 n승은 4 곱하기 4의 n승이야. 4의 n승이면 얘가 fn 그 다음에 플러스 3n 마이너스 8이다.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 그리고 플러스 5 요렇게고 그래서 흐름은 이렇게 가는 거야. 4 곱하기 fn에다가 12에서 3 뺐으니까 9n이야. 마이너스 32에다 더하기 5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돼. 얘가 뭐였다고? 얘가 9의 배수였다고. 그래서 이 전체도 뭐라고? 9의 배수라고. fn이 9의 배수라 가정했더니 뭐다? fn 플러스 2도 9의 배수다. 요게 수학적 기납법에서 배수관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과제는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문을 좀 풀어줘야겠죠. 시간 되는 대로. 오늘의 질문이 있어요. 이거 저번 거 질문이야. 오늘 거 질문 안 낸 사람들 벼락 맞아라. 꺼거거강. 네? 네. 화장실 갔다 와서 갔다 오세요 빨리. 네? 누가 나 불렀는데? 화장실 갔다 온다고? 갔다 와.